홍준표 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어제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야당 측의 공격 때문에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명태균 씨는 홍준표 시장은 물론 오세훈 시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있죠. 진실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홍준표 시장 측은요. 명태균 씨 변호인을 향해서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계속 물어가겠다. 형사고발을 매일매일 하나씩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 명태균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죠. 여야를 넘나들어 나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복당시켜주면은 그래. 김종인이가 얼마나 했는데 결국은 그걸 복당 안 시켰나. 홍 대표가 하루에 5번씩 전화 왔어요, 내한테. 온갖 걸 가십이라고 내놓는데 그게 내가 명태균이 하고 짜고 범죄 행위를 한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참모들이 매일매일 법적 대응하고 있어요. 아마 쌓인 게 내가 보니까 7, 8건이 될걸. 그거 아마 징역 오래 살 거야. 내가 짓고 나면 평생 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한 건 한 건마다 다 형사 고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고발은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의혹들은 다 남아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지선 당시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측근인 박모 씨가 명태균 씨의 측근, 사실상 명태균 씨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뭐 유사한 혐의로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 같으면 정말 그렇게 억울하고 결백하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나서서 받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여당에서도 이 명태균 특검법을 방어하기 바쁘지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기 바쁘지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누구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이 효과적인 수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게 네.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결국 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내놓은 명태균 특검법 그냥 한 곳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금 여당 대선 후보들을 흠집내겠다는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의혹 수준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에는 또 지금의 분위기와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주자들을 흠집내기 위한 선거 정쟁용 특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명칭은 명태균 특검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이라든지 그런 모든 혐의들을 무제한 별건 수사라는 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조항까지 포함해서 버무려낸 것이 지금의 이 명태균 특검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장지만 갈아 끼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고요. 이 과거 일부 개파들이 내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좀 대통령을 겁박해가면서 이탈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당의 화합과 좀 국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그런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108명이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특검 주장 역시 물리적으로 관철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무력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한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를 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일단 명태균 씨의 녹취가 또 이 곶감 빼듯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부 이 잠룡들 이들의 분열이 될지 아니면 이게 부메랑이 돼서 또 민주당에 또 악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돌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짧게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이번 대선은 명명대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이 대표 주자로 사실상 대선 후보가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고 아마도 내일 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치러지게 되는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편 여당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치열한 공방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야당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도 좌우가 되겠지만 여당 후보 카운터파트가 누가 되느냐는 명태균 씨 입 또는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의혹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허. 명명대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명태균 씨 의혹이 여당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작용과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 걸러내지는 건지 그 퇴출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의 반사이익이 아니라 저는 사필 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게이트 처음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음성 안 나왔으니까 일방적인 정치 브로커의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음성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뭐라고 말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두 가지 구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탄핵에 반대하는 자와 찬성하는 자.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관련이 있는 자와 자유로운 자. 저는 그렇게 구도가 갈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큰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그렇게 예상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와서 판이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